녹화를 하는데 이게 딱 시작이 안 떠요. 3, 2, 1 하고 떼야 되는데. 네. 그러면 독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공 원장님, 유 대표님 순으로 토론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장 소장님 먼저 부탁합니다. 장 소장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최태성 작가의 이게 아마 첫 번째 책이 있었고 이건 또 역사의 쓸모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또 나오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청소년들한테 많이 지금 읽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작가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를 직시를 하고 그걸 해결하고자 했을 때 역사에서 어떤 그 현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역사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사학을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라고 하는 그 화두에서 시작했을 때 이러한 그 역사를 되새겨보고 역사에서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그 관련되는 해법들을 다 찾아낼 수 있고 해안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작가가 느꼈던 이 23가지의 통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목차를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옆에 좀 작은 소괄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각 장에 절로 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장에는 6개의 절이 있어서 이쪽에는 이제 어떤 그 쓸데없이 보이는 어떤 그 역사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이 작가가 쉽게 이렇게 그 신뢰를 들면서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2장, 3장, 4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장에 5절 내지는 7절의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23가지의 어떤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밀리의 서재를 집에서는 잘 그저 음성으로 듣기 안 되고 이제 산책할 때나 어디 이동할 때 이제 듣곤 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그 집 밖에만 나가면 이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와이파이 문제는 아니고 왜냐면은 와이파이가 문제라고 그러면은 밖에 나갔을 때 유튜브나 이런 것도 끊겨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서도 유튜브 같은 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좀 그 부분은 유 대표님께서 좀 아시는 바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 작가가 과거가 산 자를,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역사의 쓸모가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공 회장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은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해서 웰다잉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이고, 호스피스 의사 대구의료원에 재직했던 김여환 박 과장이 적은 책입니다. 거의 1000번 넘게 이렇게 사망진단서 발급하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계속 진료하면서 환자들을 지켜봤던 그 스토리들을 경험했던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책인데요. 의학을 하고 주부로 살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웰다잉 쪽으로, 호스피스 쪽으로 활동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지난주, 이번 주가 지금 제일 그렇긴 한데요. 장인이 굉장히 위독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3일 전에 울산에 내려가 있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될까 지금 전화 올 때마다 이제 긴장하고 그러고 지금 가지고 있고, 2달 전에 장모님 돌아가시고 바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시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저도 내일 마치자마자 또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아내가 보통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항상 읽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쪽 도서관 쪽하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는 그런 걸 많이 가지기 때문에 책을 항상 이렇게 빌려오는데, 마침 이제 이 책이 상황상 그렇게 되어져서 하게 됐고요. 여기 그냥 내용, 그냥 그 페이지들을 제가 요약하거나 그런 상황은 조금 안 돼서 그냥 책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쭉 이렇게 카피를 해놨습니다. 내용이 좀 쉽고 원래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내용만 봐도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은 제가 아는 그런 형태였고요. 요 중에서 일부에서는 우울한 환자를 변화시킨 봉사자의 한마디 이랬는데, 정말 우리 의료진들이 또 특별히 마지막을 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 기본적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첫 장에 이제 여보 진작 이렇게 좀 해주지 하는 이런 글인데, 이것도 굉장히 따뜻한 글이었는데, 평생을 아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꽃다발 하나 선물해 준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내용들인데요. 참 그런 따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이 나쁘다, 어떤 우리가 두려워한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기보다는 호스피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책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제가 지금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태양빛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죽음의 맨 얼굴을 마주볼 때 우리는 죽음이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섭고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 죽음이 우리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죽음이 함께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죽음과 싸움을 멈추면 비로소 죽음도 보이고 삶도 보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안에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웰다잉하면서 늘 접하면서 또 그래 새롭게 귀한 책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강일남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동준 씨가 같네요. 네, 딱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제가 읽은 거는 챗GPT로 쓰고 전자책으로 만드는 자서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김태욱 씨라고 그 홍보 마케팅 쪽 강사가 쓴 책이에요. 그냥 실용서입니다. 그래서 책은 일반적인 그 실용서 중에서 약간 매뉴얼에 좀 가깝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용 부분들에 이 김태욱 씨 본인의 그 경험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 이게 많이 좀 포함이 돼 있는 앞쪽에는 뒤로 가면 이제 뒤에는 거의 매뉴얼 수준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책이어서 원래 의도하고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방향이 제가 읽고자 했던 거랑 근데 그래서 자서전들 책 중에서 책도 이제 좀 가볍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고 이제 읽게 된 계기는 그 매년 책 쓰는 거는 계속 이제 뭐 완성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제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이 연초고 그리고 지금 그 건강교실에서 그 최미정님이랑 그 책 쓰기 또 시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권은 또 이런 쪽 좀 읽어놔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뭐 아버지의 일생 그것도 지금 매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좀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써놓은 것들 그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서전 이제 굳이 그쪽 중에서도 이제 자서전 쪽 이 책을 찾게 된 거는 개인 역사도 이제 좀 나나 저나 이제 그 가족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좀 쓸모가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읽기 시작했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요즘 자서전에 관심 있을 만한 분들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셨다 싶어가지고 거기다 맞춰놔서 그런 건지 몰라도 도구들이 대부분 옛날 도구들 식으로 좀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제 경우에는 도구들을 이걸로 대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이제 책 자체는 챗GPT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의도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기획부터 시작하는데 생각했던 그런 순서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보 만들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책이 전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AI 쪽 도움 받을 수 있을 쪽들은 있을 만한 내용들은 연보 부분 추출하는 거 제목 뽑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전체 스토리 편집 그리고 이제 차례 머릿말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뒤쪽에 이제 책을 편집하는 부분에서는 이분은 이북 스타일리스트 요걸 이제 쓰셨는데 이제 한번 뭐 재미로 저도 그것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긴 한데 현재 제 생각에는 구글 문서하고 시길조 좀 더 필요하면 시길조까지 쓰는 정도 선에서 저는 끝내도 되겠다. 그래서 구글 문서 중심으로 우리 캠프에서 했던 대로 그렇게 가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이제 책고로미아 스타일 만드는 부분, 표지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그 방법들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실제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제가 한 거는 만다라트 그거에다가 여기서 실행 방안들 뽑아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링크들 좀 정리를 해가는 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몇 개는 이미 읽으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거부터 완성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교실 책 쓰기 하는 거하고 아버지 일생 거 여기에다가 일부 지금 시도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요거고 책에는 없지만 구글 노트북 LM 몇 번 소개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료 수집하면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 책 의도하고는 이 책에 언급은 없지만 잘 맞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명종 대표님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CDMS 동맹 이전에 자서전 사업을 오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예, 그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감사일지나 묵상일지들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픈해서 책 쓰는 과정을 조금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룹 쪽을 조금 이렇게 활용해서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 이제 생각 요거에 대한 부분은 죽음에 대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자꾸 죽음 자체 그때 닥쳐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 요것도 요거지만 그 이전에 오늘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하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 갔을 때 확실하게 그래도 가장 적게 후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록을 남기고 정리해가고 또 이렇게 자서전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꾸 애들 붙들고 이 소리 저 소리 자꾸 하게 되는데 근데 주변 괴롭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역시 또 혼자서 자서전을 써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도 남겨가지고 개선된 방법들 이 책에 있는 거 말고 이제 제 생각에 오히려 이 책보다 오히려 실용성이 떨어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방법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는 거 그걸 정리해 놓는 것도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품기만 했던 거, 제 자서전 쓰면은 거기에는 이제, 실제 실행한 거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속으로 품기만 했던 것들하고 멈춰버린 거, 하다가 중지된 거, 이런 걸 세상하고 엮어가지고, 소설을 하나 이렇게 권외편으로, 또 하나 이렇게 써도, 그것도 재밌겠다. 왜냐하면 AI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작업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책 읽다 보니까. 예, 그리고 나와 있는 온라인 서비스들 관련하고 AI 이거 해가지고, 요거를 혹시 사업화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있는 분한테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도,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장 소장님 이야기 하신 거, 저도 조금 겪었던 부분이라 자료를 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디오북 네.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지금 요즘 밖에를 안 나가니까 오디오북을 최근에는 거의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버전 따라가지고 문제 있는 버전들이 있고 그래갖고 버전이 바뀌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러는데요. 네. 지금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어쨌건 전체적으로 봐서 품질이 좋은 편이 아니어갖고 윌라 쪽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분들이 지금 조금 생긴다. 근데 아마존이나 딴 도구들의 TTS 문제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성우가 읽어주는 거에서는 덜 나타난대요. 근데 TTS로 읽어주는 것들이 지금 그 현상이 자꾸 보인다. 그런 책들인데 검색 해보시면 이게 좀 자료가 이거 하나 말고 여러 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링크는 지금 채팅방에 넣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생각만 하고 또 하다가 중단된 것도 기록이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까 강기남 대표님 손 드셨던데 질문하시고 또 발표도 하시고. 선생님 질문한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 타치를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않고요. 제 차례인가요? 제 차례는 아니죠? 맞아요. 차례 맞습니다. 제 차례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웰다잉의 이야기를 했던 공 원장님 중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장필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저도 웰다잉을 한 10년 전인가 그때 그 교육 과정을 듣고 1, 2급의 그 라이센스 과정을 들었었는데요. 결국은 그 웰다잉은 현재 지금 자기 위해서 웰다잉 교육을 받는 거다라는 걸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건데요. 아까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자기가 이제 닥쳤을 때 그 느낌이 불안보다는 평온을 느낄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많이 제가 더 성찰이 됐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말씀한 거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저께 한국경제신문에서 25년도 트렌드 그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2시에서 5시.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가장 진짜 핫한 그런 강사 4분이 오셔가지고 25년도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 분이 말씀하고 한 분은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한 분은 한국 주식 그리고 한 분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하셨는데 1시간씩 근데 한 분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의 PPT를 보니까 전부 AI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부터 텍스트까지, 물론 텍스트에는 그분이 워낙 제가 굉장히 유튜브에서 잘 듣고 있는 그분, 누구더라? 굉장히 제가 그분 신뢰가 돼서 그분 강의를 가끔 들었었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 이미지부터 다 챗GPT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강의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너무 훌륭했는데 뭐 그분이 워낙 아시는 지식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전달하는 그 퀄리티가 괜찮았는데 원래 GTPT가 주는 내용들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책을 만들었을 때 그 조경혜 선생님도 지금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GTPT로 지금 교수님께서 우리 유영진 대표님 말씀하시는 자기의 그 일생에 대한 걸 좀 비슷한 건데 이제 거기에 약간 수필식도 넣고 그런 거를 GTPT로 표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을 하는데 그 책의 퀄리티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이북으로 쓴 건 많은데 GTPT에서 물어봐서 쓴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영진 대표님한테 그게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뭐지? 혼자 있기 아까운 당신 찾기 요 책을 요즘에 잘 제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진재근 선생님한테 페이스북으로 들어가니까 페이스북에 그 이벤트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그걸 올렸어요. 이거 혼자 있기 아까운 당신 찾기는 쓴 지는 한 4년 가까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처할 수 없는 직업군으로 결혼 상담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물론 결혼이라는 그 시장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 인공지능이 대체적으로 많은 직업을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처할 수 없는 직업군이다라고 해서 이걸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어떨까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썼던 책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설명할 건 없고 지금 궁금한 거는 챗GPT가 이렇게 우리가 질의에서 답변을 하는 거가 만약 자서전이면 자기에 대한 건데 그게 챗GPT로 가능한지 그래서 또 다른 분야도 챗GPT를 통해서 책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책이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공감을 갈 수 있는 책으로
정말 탄생이 될까? 그게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아까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퀄리티가 충분하게 공감을 갈 수 있는 책으로 거듭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유영진 대표님. 괜찮은가요? 진재근 국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예, 먼저 하십시오. 아니, 예.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예. 우리가 똑같이 손으로 원고지에 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컴퓨터로 나왔을 때 사람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컴퓨터로 쓸 수 있는데 훨씬 좋은데, 근데 왜, 꼭 원고지에다 써야 되냐. 그럼 또 이제 그거 반발하는 쪽도 있고. 근데, 저는 챗GPT로 쓴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보면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안 보는 게 나은 그런 책부터 시작해서, 정말 괜찮은 것까지 다양해요. 근데 이제, 관점이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이나 그 출판사 기획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걸 어느 정도에 쓰느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거 힘들어서 못 써. 이거를 쓰게 만드는 힘. 요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이빨이 빠진 부분, 그 다음에 문장의 일관성이 부족한 거를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거를 메꾸는 거,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또 챗GPT는 대표적인 어떤 의미지 AI를 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골고루 쓰면 훨씬 품질이 올라가고 좋은 기회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자기가 쓰려는 그 철학이나 방향, 내고 싶어서 네. 쓰고 싶어서 그냥 쓰고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 또 안 하는 게 나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원고를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출판사는 분한테 그걸 좀 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원고를 어떻게 빨간 걸 많이 해놨는지, 그런데 제가 쓴 그 의도는 전혀 보존이 되게끔 해서 하더라고요. 아마 AI가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제목만 소개를 드릴까 싶은데요. 네. 제가 본 책은 최근에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김주혜 씨가 쓴 작은 땅의 야수들, 제2의 파친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제가 나가고 있는 한국 민들레 도서관에서 2025년도 첫 작품으로 이걸 읽자 그렇게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걸 바꿔보니까 603페이지예요. 언제 다 읽지? 했는데 쉽게 읽었어요.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시작된 것은 19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64년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3.1운동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정권 수립된 그 시기까지죠. 근데 1917년에 평안도 깊은 산속에서 극한의 추위 속에서 이 남경수라고 하는 사냥꾼이 이 호랑이 공격으로부터 이계찬 일본인 장교를 구해줘요.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이 흐름이 여기 이어지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분들이 방금 얘기한 사냥꾼 군인을 포함해서 기생, 깡패, 학생, 사학가, 혁명가들, 그런 분이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600페이지나 소설을 만든 겁니다. 이 작은 땅의 야수들 쓴 작가는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1987년이니까 지금 올해 2025년이니까 38살 됐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쓰고 나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아마존에서 이달의 책에 올라왔고 여러 매체에서 최고 책으로 선정이 되고 14국에서 출판이 되고 번역 출판이 되고 또 뭐 데이턴 문화 평화상 후보도 오르고 작년에는 러시아 최고 권위 문학상인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수상을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기생 오키를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아까 나온 그 평안도부터 시작해서 기생 오키가 죽을 마무리는 제주도 가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섭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생 오키가 어려서 태어나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기생집에 팔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거기서 또 경성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쭉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웠다 하는 것은 이 정호라는 그 아까 사냥꾼 나왔죠. 그 남경수의 아들 남정호,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이명보라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자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이 사상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책을 하나 캡처를 해놨는데 이걸 캡처한 것은 그 일본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국민들은 모두 일본 이길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얘기한 야마다라는 사람은 이제 군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전쟁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한 내용을 이걸 이제 한번 캡처해서 올려봤습니다. 참 그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까. 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얘기를 아주 촘촘하게 600페이지를 썼으니까요. 그게 또 거기에 출연하는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잘 해놨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얘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전 세계에 알린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끝에 아까 오키 얘기를 했죠. 마지막 603페이지 나오는데 삶은 견딘만 한 것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한번 많긴 하지만은 읽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공유 마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좀 날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저기 되시고 우리 공 원장님 또 울산 잘 다녀오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